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들은 보다 손쉽게 사람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사랑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그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행복할까? 영화 말레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다. 영화의 주인공 말레나는 비록 유부녀이지만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다. 모든 남자들은 이 여성을 흠모하고 당연히 모든 여자들은 이 여성을 질투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전쟁터에 끌려가게 되고 머지않아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남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말레나에게 하룻밤을 요구했고 여자들의 질투는 더욱더 노골적이어진다. 결국 유부남을 유혹했다는 누명까지 쓰게 되고 다행히 어떤 변호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지만 그 변호사 또한 그녀의 몸이 목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구애와 질투 사이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몸을 팔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마을을 점령한 독일군과 어울리기 시작한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군이 물러가자 말레나는 독일군과 붙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죽은 줄 알았던 말레나의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말레나에게 그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은 척 시치미를 떼기 시작했고 그렇게 말레나와 그의 남편은 상처뿐인 가슴을 지닌 채 살아간다. 그녀가 이토록 고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외모는 분명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기를 꿈꾼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소유, 꿈, 사랑과 같은 그 밖에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려 노력한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악함은 그 가치를 절대 온전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가치를 빼앗기 위해 검은 손을 뻗거나 그 가치에 상처를 내어 자신의 질투심을 해소하려 든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말레나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본 영화는 말레나라는 영화고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2000년에 개봉했던 영화야. 여기 주연을 맡은 모니카 벨루치는 실제로 성장 과정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었다 그래.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서 자랐었는데 거기서 사람도 적은데 워낙 예쁘다 보니까 모두 시선을 받은 거지.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대. 그래서 남자애들은 막 나 걔랑 잤어 막 이런 소문을 억지로 만들고 또 여자애들은 걔 되게 더럽다며 막 이런 소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맨날 울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께서 너처럼 예쁜 애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좀 견디야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던데 좀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많이 담겨 있는 영화 연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어. 맞아. 그 세상에 악함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행복의 공식을 만들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하기엔 이것들 중에 하나를 손에 쥐는 순간 세상의 악함이 피라냐 떼처럼 달려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함 때문에 행복해지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런데 지난주 노트 보니까 좀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남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지금의 사회가 참 안타깝고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또한 그러한 부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성이 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나에게 오는 악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나의 악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악함은 타인의 악함이었고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야기한 나의 악함이야. 자, 지금 이 친구들은 나의 악함을 어떤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진 않았나 생각해보게 됐어요 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악함으로 행복이 무너지기도 해. 내가 바랬던 악함 때문에 자기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거든. 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지? 자, 이재영, 이다영 자매 이번에 그리스로 출국을 했지. 야, 근데 그리스로 되게 멋있게 해외 진출을 한 게 아니지. 사실은 거의 도망가다시피
기존에 받던 연봉의 거의 한 5분의 1도 못 받으면서 해외로 쫓겨가듯이 도망갔어. 이게 무엇 때문이었지? 이 두 자매 스스로의 악함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지. 그래서 원래는 한국에서 인정받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운동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행복이 무너지게 된 사례. 자, 그리고 되게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어. 이번에 K 배우에 대한 폭로가 나왔거든.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 뭐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랑 결혼할 거야 이래서 같이 살고 같이 또 육체적 관계도 가졌는데 애를 임신하니까 지우라고 얘기하고 지우고 나니까 헤어져. 굉장히 좀 놀라운. 그래서 지금 이 K 배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목이 됐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 소속사도 연락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출연했던 CF가 지금 다 내려갔고, 결국 이것 또한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악함 때문에 자기의 행복을 망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이처럼 자기의 악함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은 우리 모두한테 가지고 있어. 왜냐면은 우리는 악한 사람이거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 뭐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나요? 아니면은 가장 많은 의견? 아니 뭐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나는 악한 사람일까 아닐까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을 내가 한번 던져볼게.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볼 수 있겠지. 자, 준비. 만약에 네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만 떠올려봐. 어때? 선한 일이 떠오르니? 아니었을 거야. 선한 일은 절대 떠오르지 않았고 악한 일들만 떠올랐을 거야. 누구한테 쉽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악한 일들만 떠올랐을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야. 나는 이 질문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게, 우리가 평소에 선한 일을 하기도 해. 그리고 우리의 악함을 발산하지 않고 누르기도 해. 왜냐면은 주변에 시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악한 행동을 했다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거든. 자, 그런데 투명 인간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해? 완벽한 자유가 드디어 주어진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 그것 때문에 내 이미지가 깎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드디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바로 투명 인간이야.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너희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생각들, 그게 바로 진짜 우리를 말해준다라고 생각해. 우리는 태생적으로 악한 존재들이야. 여기 있는 나는 어떨까? 형은 다르겠죠? 형은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똑같아. 나도 내 머릿속에 떠오른 세 가지를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 가족한테 말할 수 있을까? 가까운 사이니까? 아니, 더 말 못해. 나한테 실망할까봐.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지 라고 얘기하기에는 인간이 너무 악함 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럼 어때? 너네 그 생각들을 떠올릴 때 선한 일이 떠올랐냐고? 아니거든. 악함이 압도적으로 떠오르느라 선한 일이 떠오르지 않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자, 한번 몇 가지 더 얘기해볼까? 너희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쉬웠니? 미워하는 일이 쉬웠니? 너희는 어떤 친구가 난 왜 이렇게 제가 이유 없이 좋지? 이랬던 적이 많니? 아니면 나 저 새끼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밉지? 이랬던 적이 많니? 아마 후자였을 거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가 바라는 10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할 땐 아주 작은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돼. 심지어 어떤 때는 그런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누군가 미워하기도 해. 누가 되게 예뻐, 똘똘해, 잘생겼어, 축구도 잘해, 여자한테 인기도 많아. 그러면 괜히 미워. 자, 그리고 뒷칭찬과 뒷담화, 어느 게 더 즐거워? 어느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는 뒷담화가 더 즐거워. 왜냐면은 그 사람을 욕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 그리고 나는 도태되지 않았어, 나는 소외되지 않았어. 왜냐면은 제가 이제 도태될 거니까. 그런 안정감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뒷담화를 더 좋아하지. 자, 그리고 누군가를 축하하는 일이 좋아? 아니면 위로하는 일이 좋아?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너희가 취직할 때 좀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자, 내가 취직을 못하고 있어. 그런 상태야. 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취직했대. 와, 축하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불편해. 아려와. 사실 제가 취직한다고 내가 취직 못하는 건 아니거든. 심지어 어떤 때는 업종도 달라. 그런데 괜히 내 마음이 쓸쓸해지고 나는 문제 있는 것 같고. 자, 근데 다음날 연락이 옵니다. 어떤 친구가 내가 또 떨어졌어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야. 위로하는 거지. 아, 괜찮아. 다시 뭐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묘하게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들어. 나만 도태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지만 잘 나갈 때보다 오히려 못 나갈 때 더 안정감을 느끼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히려 안도감과 기쁨을 느끼기도 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뭐, 근데 누구나 사람 속에 악함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품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냥 그렇게 품고 살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이거 만약에 터졌다간 큰일 나. 내 악함이 뻥 터져 나왔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불행해질 거야. 왜냐면 이게 너무너무 세거든. 일단은 본인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행복이 한 방에 다 날라가. 저 되게 유명한 사례 있지? 정준영, 승리. 야, 둘 다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한 명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남자 보이그룹 멤버였고, 정준영은 뭐 아우 잘생겼지, 키 크지, 노래 잘하지, 뭐 하나 빠지는 건 없는 애였었는데 자기의 악함이 터지면서 그 모든 행복이 한 방에 다 날라갔지.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은 어떻겠어. 예를 들면 여기 승리와 정준영의 부모님은 또 얼마나 수치 가운데 살아가시겠어. 그러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악함을 절대 터져 나오지 않게 평생 동안 꽉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약간 뭐가 떠오르냐면은, 너네 요게 뭔지 알고 있니? 그치, 수류탄. 뭐 게임을 통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군필 친구들은 이걸 던져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수류탄이 어떤 원리로 적을 공격하는지 혹시 알고 있니? 이 수류탄을 이렇게 깨보잖아. 깨보면 그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냐면은, 여기 오른쪽 보는 것처럼 쇠구슬이 가득 들어있어. 그래서 쇠구슬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화약이 펑 터지면서 쇠구슬이 주변으로 쫙 날아가는 거야. 총알처럼. 그러면은 반경 10m 내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죽어. 쇠구슬이 온몸에 다닥다닥다닥 박힐 테니까. 자, 근데 이게 어느 경우에 폭발하냐면은, 자, 여기 오른쪽에 손잡이 보이니? 손잡이? 이 손잡이를 놓잖아. 손잡이를 놓으면은 마치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뿅 하면서 여기 있는 화약이 점화가 돼. 그러면서 5초 후에 타들어가면서 펑 터지는 원리거든. 그러니까 절대 손잡이를 놓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손잡이를 놓치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안전핀이야. 여기 안전핀. 그래서 이 안전핀은 절대 뽑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안전핀이 잘 꽂혀 있으면 손잡이를 놔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실수로 안전핀을 뽑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절대 놓으면 안 돼. 진짜. 놨다가 큰일 나. 이거 폭발물 처리반 올 때까지, 그때까지 손에 꼭 쥐고 살아야 돼. 절대 이게 터지면 안 돼. 왜? 그랬다가는 나와 주변 사람 다 죽으니까. 우리의 악함이 마치 이 수류탄 같은 거야. 이거 터지면 끝나. 그래서 이게 안 터지게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 과거의 악함을 잘 붙잡아야 돼. 혹시나 내가 옛날에 했던 그때 그 실수가, 그때 그 일이 뒤늦게 내 발목을 잡지 않을까? 누가 폭로를 해서, 아니면 그때 원한을 갖고 있던 누군가가 있어서, 아니면 갑자기 누가 밝혀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최대한 미리미리 반성도 잘하고 정말 조심하면서 잘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현재도 잘 지켜야 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악함이 있을 거거든. 우리가 악함을 주로 뱉는 방법이 뭐야? 입으로 뱉을 때가 많지.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했던 뒷담화가 공개돼 버린다면 난 큰일 날 수 있겠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핸드폰 잃어버렸어. 근데 누가 그 핸드폰 주워가지고 그 안에 내 카톡이랑 그런 기록들을 다 본 거야. 내가 누구 욕한 얘기, 아니면 되게 나쁜 얘기 한 거, 그게 공개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누가 내 인터넷 사용 기록을 다 본 거야. 내가 어떤 사이트 접속했고, 내가 어떤 글을 달았고, 이거 터져 나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잘 붙잡아야 돼. 안 터져 나오게.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도 조심해야 돼. 내가 또 추가적인 악함을 바라지 않도록. 정말 앞으로 악함을 더 발휘하면 안 돼. 누구나 그런 결심한단 말이야.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지. 자,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누군가 나한테 이득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악함을 발휘하기도 하거든. 그리고 아마 너희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성적이란 이득 때문에 컨닝을 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몰래 도둑질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순간의 욕망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또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내가 악함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악함이 만약에 세상에 공개가 된다면 내 삶이 망가질 거야. 그럼 안 되는데 잘 쥐고 살아야 돼. 그리고 또 사람이 힘을 얻게 되잖아. 그럼 자기 악함을 막 뿜고 싶어 해.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착해. 왜냐면 아직 20대 초반이고 내 밑에 막 사람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돈을 벌고 아니면 회사에 들어갔네, 직급이 높아졌네, 내 밑에 사람을 두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내 말에 절절매. 왜냐면 내 말 한마디 이 사람들 잘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부당한데 부려먹어 보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다 괜찮다 그래. 야 원래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야. 이런 문화 때문에 나오는 게 뭐 군대의 가혹행위, 아니면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아니면 수많은 조직에서 나오고 있는 부조리가 다 이런 게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나도 그런 위험이 있는 거야. 이거 잘 붙잡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순간의 유혹을 잘 참아야 돼. 원래는 안 그러려고 했었는데 그 유혹이 내 눈앞에 온 순간 이게 악한 걸 알면서도 건드릴 수 있거든. 근데 그랬다가 내 삶이 끝장날 수도 있어. 만약에 나로 얘기해볼까? 나는 유부남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여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면은 난 당연히 학교에서도 잘릴 것이고 목살도 못할 것이고 집에서 쫓겨날 거고 이혼당하겠고 정말 나와 내 주변 사람의 행복이 산산조각 나겠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수류탄을 꼭 쥐고 있어야 돼. 왜? 터졌다가 큰일 나거든. 너희는 어떠니? 정말로 너희는 너희 삶이 끝날 때까지 이 악함의 수류탄이 터지지 않게 잘 붙잡고 살 수 있겠니? 그걸 참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악하거든. 그래서 악한 생각들이 자꾸 피어오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 안을 돌아보면은 이 악함의 씨앗이 정말 많거든. 야 이거 정말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겠다. 그러니까 나만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릇된 이성을 향한 어떤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나도 있어. 그런 게 떠오르면서 너무 괴로운 거야. 야 진짜 나는 내 안의 악함을 통해서 내 삶의 행복을 망가뜨릴 수 있는 확률이 있구나. 그게 너무 두렵고 걱정되는 거지. 아니면 또 어떤 때는 뭐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왔을 때, 만약에 내가 순간 욱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만약에 주먹을 뻗은다면은 나도 되게 망가지겠지. 막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어디를 잘못 쳐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 그럼 나는 당연히 감옥에 가서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내 삶은 다 망가지는 거겠고. 아니면 너희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 얼마 전에 되게 문제가 됐던 게 LH라는 공기업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 내부 자료를 활용해서 자신의 개인의 이득을 착복한 게 문제가 됐지.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갔고 심지어 그 중에 몇 명은 자살까지 했어. 자, 그런데 나라면 과연 그걸 안 했을까? 그 달콤한 이득 앞에서 그 이득이 좋아서 그 악함을 나도 발휘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랬다가 그 사람들처럼 그 악함이 터져가지고 나도 내 삶이 망가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악함이 있고, 이 악함이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막 터져나오고 싶어해. 근데 터졌다간 큰일 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평생 동안 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도록 꽉 누르면서 잘 쥐면서 살아야 돼. 이게 우리 삶의 평생으로 주어진 과제이고 과업이야. 어떠니? 너희들은 평생 이 싸움을 잘 해낼 자신이 있니?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주저없이 받죠? 15만 원 있고요.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이거 맞으시죠? 네. 예, 여기 15만 원 있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은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만 원이요. 사례금
아, 15만 원. 어제 원윤 선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오늘 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굉장히 악함이 있어.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잘 가면을 쓰고 살지. 그래야 사회생활이 가능하거든. 그래가지고 뭐 좋은 여자친구인 척, 좋은 남자친구인 척, 좋은 아들인 척, 좋은 딸인 척, 좋은 친구인 척 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 근데 그러면서도 불안하지. 언젠가 이 가면이 벗겨지진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 정말 내가 정말 죽기 전까지 내 악함 때문에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악함들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함이 있는지 알고 있거든. 이것들 정말 평생 잘 감추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악함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 안녕.